자, 우리 57번이랑 59번 연달아 놓을 건데요. 그 시간 관계상 57번 문제를 풀기 전에 허근의 성질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문제에서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x 대신에 오메가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요 1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메가는 뭐랬어요? 허근이 됐죠. 허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무조건 실근이어야 되죠. 그럼 이 부분은 0이 아니지만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이거 지금 선생님 조금 잘못 썼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되는 겁니다. 오메가는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네가 지금 모든 개수랑 상수항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지금 W는 근데 오메가는 지금 뭐예요? 허근이에요. 허근이니까 한 허근을 가질 때 모든 개수랑 상수항이 실수인 경우는 뭐를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그럼 오메가가 한 근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오메가의 켤레근도 근이 되는 겁니다.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10을 변형시키면 오메가의 켤레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식이 0이니까 오메가랑 1을 이항을 해주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그때 값이 뭐겠어요? 오메가 제곱이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켤레근은 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는 식에다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이런 꼴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허근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57번 이제 문제 풀 건데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의 한 허근이 요거일 때 오메가일 때 fn은 이런 성질이 있답니다. 그러면 f1일 때 값은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이요. f2일 때는요 오메가 5제곱이요. f3일 땐 오메가 7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쭉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오메가 세제곱은 좀 전에도 했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꼴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꼴이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 7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에 제곱해준 다음에 오메가를 해준 꼴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이 1이니까 1 곱하기 오메가 해서 얘도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1, F2, F3 합이 뭐예요? 지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죠. 근데 요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요 부분 0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음 항 만약에 F4도 구해본다고 쳐도 F4도 뭐가 돼요? 4 넣어보면 오메가의 9제곱이 됩니다. 얘도 역시 뭐예요? 1이요. 이거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항이 3개가 묶였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런데 항이 총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9번째 항까지 F9까지의 합은 죄다 0이겠고 맨 마지막에 뭐만 남겠어요? F10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F10 넣어보면 n에다가 10 넣어보면 오메가의 21제곱이 되죠. 오메가의 21제곱이요. F10은 오메가의 21제곱이 되는데 21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7제곱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값이 보다 1이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거듭 얘기하지만 허근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허근의 성질을 잘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허근의 성질 꼭 문제 풀기 전에요.
그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다 유추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9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연립부등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 한쪽 그 식 전체에 절대값이 되어 있고 상수한 꼴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꼴로 정리가 된다? 절대값이 없어지고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 얘기했었죠.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하면 x는 a-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부분이요. 그러면 2a 플러스 3 곱하기 2a-3 이미 인수분해 돼 있죠. 뒷부분이요. 그럼 얘네가 합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2a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의 해가 뭡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죠. 요거의 해는 2a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요 구하라는 a 값이 뭐예요? 양수 a죠. 양수 a니까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0보다 큰 경우에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큰 거보다는 커야 돼요. 뭐가? x가요. 작은 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x가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고 쳐봅시다. 수직선 위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을 내가 안 쓴 게 있으면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연립부등식을 살펴봤고 해가 없어야 된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요. 등호가 있으니까 이런 식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질 거예요.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해가 없어야 된댔죠. 해가 없어야 된댔으니까 a-2보다는 2a-3이 무조건 커야 될 거예요. 무조건 커야 되는데 같은 경우도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쳐보세요. 같다라고 쳐도 얘는 어차피 뭐예요? 2a-3과 a-2가 같다라고 쳐도 얘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같다라고 쳐도 뭐예요? 공통된 해가 어차피 없습니다. 그러니까 a-2보다 어떻다? 2a-3이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a-3이 마이너스 a-2보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요. a가 뭐가 돼요? 이 경우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경우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답은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그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답. 문제에서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a는 1. 이렇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경계값,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경우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꼭 그 경계값, 얘네가 같다라고 놓고 그 생각을 꼭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